네, 5부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5부의 해설을 맡은 1등급 페이스메이커 조명훈이고요. 자, 38번부터 45번까지 문제를 저랑 같이 풀게 될 텐데 각 문제들에 대한 어떤 성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보통 38번, 39번 문제는 이제 킬러 유형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세 문제 있죠. 빈칸 33번, 34번, 그리고 문장 삽입 39번. 요 문제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늘 이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도 33번, 34번, 39번은 제일 나중에 푸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은 시간을 들이면 사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요 문제들은 사실 좀 여러분들이 좀 충분한 좀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좀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39번이 가장 오늘 풀 문제들 가운데서 난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8번, 39번이 지금 문장 삽입으로 있고 그리고 40번, 41, 42번 문제 40번 문제는 이제 요약문 문제가 되겠고요. 41번, 42번 문제는 장문 독해가 되겠습니다. 요 유형들은 보통 이제 준킬러라고 부르는 보통 한 중간 정도 난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중킬러 문제들을 잘 풀어야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2등급 이상을 마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킬러 문제도 잘 풀면 좋겠지만 킬러 문제를 좀 틀리더라도 이런 중킬러 문제들을 좀 잘 풀면 충분히 2등급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직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가는데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좀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43, 44, 45 장문 독해 같은 경우엔 정답률이 매우 높아요. 보통 한 8, 90% 정도의 정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틀리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틀리면 다른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틀린 부분을 만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꼭 맞춰줘야 되는 문제, 우리가 최소한 3등급을 마크하기 위해서 맞춰야 되는 좀 쉬운 문제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38번 문장 삽입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38번, 39번 이 문장 삽입 유형을 풀 때는요. 일단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삽입해야 될 문장, 삽입할 문장을 먼저 보시고 삽입문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지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삽입문을 본다는 말을 삽입문을 해석을 꼼꼼히 하란 말은 아니에요. 어차피 얘는 앞뒤 맥락이 지금 잘려져 있어 가지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석을 하려고 한들 사실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삽입문을 분석을 해보세요. 여기서 분석을 한다는 거는 삽입할 문장이 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걸 좀 게싱을 해보고 지문으로 들어가야 조금 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지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 푸는 속도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삽입문, 자꾸 제가 요약문도 좀 비슷한 제가 접근 방법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잘못 나오는데 삽입문을 반드시 보시고요. 자, 분석을 한다는 건 삽입문이 하는 역할을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결국 변곡점 역할을 하는가, 변곡점 역할을 하지 않는가 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변곡점 역할을 하는 삽입문이 조금 더 문제가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좀 지문을 읽다 보면 좀 명시적으로 그 어떤 문장을 삽입해야 될 부분이 좀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변곡점에 해당하는 거는 역접의 접속 부사를 삽입문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첨가의 접속 부사를 삽입문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게 but 같은 접속 부사일 수도 있고, 첨가는 also 같은 게 되겠죠. 맞아요. 역접의 접속 부사를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인드셋으로 읽어야 될까?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든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든 바뀌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쵸? 자, 첨가 같은 경우엔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지만 내용이 바뀌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나열식으로 가겠다는 뜻이니까. 그치? 자,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우는 변곡점이 아닌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는 계속 대동소이한 내용의 문장이 나오는 가운데 문장을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문 안에서 명시적인 어떤 균열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려운 문제일수록 변곡점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삽입문일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런 삽입문의 특징은 뭘 포함하고 있는 경우? 순접,
그죠? 뭐 인과라든지 아니면 뭐 예시라든지 이런 접속 부사를 포함하고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접속 부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이게 명시적이지 않으면 좀 그 답에 대한 뭔가 클레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얘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식의 클레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변곡점이 아닌 경우에는 답이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근거를 준다. 그렇죠? 그게 대체로는 지시어를 주거나 아니면 접속 부사를 주게 됩니다. 뭐 두 개를 다 줄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지시어로 주게 되면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되는 경우고 접속 부사로 주게 되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우.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 명시적 근거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보통 39번 문제 같은 데서 보통 많이 나타나는 특징인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푼 38번, 39번 문제 같은 경우엔 둘 다 좋습니다. 지시어를 근거로 줬든 혹은 접속 부사를 근거로 줬든 좋기 때문에 요걸 활용을 해서 푸는 게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삽입할 문장을 먼저 좀 보시죠. 자, 보면 뭘 포함하고 있냐면요. for instance라는 접속 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봐도 알 수 없으니까. 자, for instance를 포함하고 있다는 건 아까 저의 분류에 따르면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변곡점이 아닌 순접의 접속 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아마도 명시적인 근거를 줬을 가능성이 크다. 지시어가 가리키는 바, 접속 부사가 의미하는 바에 바탕을 두고 어떤 균열을 찾아내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 문장을 삽입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In the early stages of modern science, scientists communicated their creative ideas largely by publishing books라고 돼 있죠. 그쵸? 자, 현대과학의 초기 국면에서요. 그쵸? 과학자들은 소통을 했답니다. 그죠? 그들의 creative ideas, 창의적인 사상을 소통했다보다는 여기선 전달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communicate이라는 동사가 자동사로 쓰일 때는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누구누구와 소통하다라는 의미로 보통 많이 쓰이고 지금처럼 타동사로 쓰였을 때는 deliver, 뭔가를 전달하다, express, 뭔가를 표현하다 이런 의미로 보통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로 뭘 활용해서 했냐면 publishing books예요. 책을 출간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자신의 사상을 전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책 출간이 여기서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얘를 A로 일단 표기를 하겠습니다. 책 출간을 통해서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This modus operandi is illustrated not only by blah blah but also by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this modus operandi 밑에 나오지만 이런 작업 방식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this method, 그렇죠? way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엔 this modus operandi는 B를 가리키는 죄송합니다. A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뭘 통한 어떤 사상의 전달이야? 책을 통한 사상의 전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책이야, 책. 책을 통한 사상의 전달은 illustrated라고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잘 어떻게 표현이 됩니다. 잘 드러납니다. 라는 것이고 illustration이라는 동사를 썼다는 건 뒤에 예시를 통해서 얘를 뒷받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턴의 이런 책, 코페르니쿠스의 이런 책, 케플러의 이런 책, 갈릴레오의 이런 책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창의적인 사상을 전달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문장은 앞에서 나온 문장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매우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with the advent of scientific periodicals such as the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books gradually yielded ground to the technical journal articles as a cheap form of scientific communic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with the advent라고 하게 되면 뭔가가 등장을 하는 거죠. 맞아요? 뭐가 등장을 한 거야? Scientific periodical. periodical은 정기 간행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매거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얘가 등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 이런 그쵸? such as blah blah. 얘가 그 정기 간행물의 예시라고 보면 되겠고 books죠? 책은요. 책은 gradually yield ground to. 자, 요 표현이 여기선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땅을 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제가 저번 3부에서 설명을 드렸던 표현 있죠? give way to랑 같은 겁니다. 뭐뭐의 길을 내주다. 얘는 뭐랑 똑같다라고 했죠? be replaced by죠. 얘에 의해서
서서히 대체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A가 퇴장을 하고 B가 주류가 됐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Technical Journal Article이죠. 그렇죠? 책은 어떤 기술적인 아티클, 그렇죠? 어떤 잡지들로 대체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Scientific Periodical과 얘는 같은 거라고 봐야죠. 얘가 등장을 하면서 책을 통한 사상의 전파가 아니라 이런 뭐 잡지라든지 혹은 논문을 통한 사상 전파가 더 일반적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As a chief form, 그죠? 주요한 형태가 되겠고요. Scientific Communication. 맞아요. 결국에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야? Scientific Communication이잖아. 과학자들이 소통을 할 때 어디에 의존을 많이 했는가? 그죠? 처음에는 책에 의존을 하다가 이제는 뭘로? 잡지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개가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비가 되고 있고 강조점은 어디로 넘어온 거야? B로 넘어왔다라고 보셔야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무리 없이 잘 오고 있어요. 자, of course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이런 표현 좀 잘 보시면 좋은데, 왜냐면 of course라는 표현을 쓸 때는 물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해줄 때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사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admittedly 같은 표현이 있고요. 인정하건대 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granted, 얘도 물론 이란 뜻이고요. 그쵸? 아니면 true, 맞아요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아니면 sure, 물론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of course죠. 물론. 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요. 그쵸? of course는 뭐야? 앞에 있었잖아. of course 말고 그럼 다른 거 드릴까요? 다른 거 어떤 게 있을까? certainly, 이런 표현. 그쵸?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주제가 아니에요. 보통은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건 보통 통념이 나오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보통 양보절에 통념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보통 뒤에는 뭐가 나오냐? 역접의 접속 부사가 보통 나오게 돼요. A 인정하는데 근데 나는 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할 때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of course가 나왔고 바로 뒤에 보면 even so가 나오고 있잖아. 그치? 역접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이 4번 앞뒤의 문장 또한 매우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books were not abandoned죠. 얘가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인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s Darwin's Origin of Species shows 라고 돼 있고,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다고 책이 완전히 폐기가 된 건 물론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쵸? 그러나 그죠? Even so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그건 내가 별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 책이 주도권을 내줬다는 게 중요하다. 책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죠?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겠지. It eventually became possible 이고요. it은 여기서 뭘로 봐야 될까? 형식상의 주어로 봐야 되겠죠. 그쵸? for 뒤에 있는 내용을 내용상의 주어로 보면 될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가능해졌대. 뭐가 가능해졌어? For scientists to establish a reputation for their creative contribution 이라고 돼 있고, 그쵸? 과학자들이, 자, 투부정사가 지금 형식상의 주어인데 거기 의미상의 주어로 for 명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자신의 어떤 명성, 평판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쵸? For their creative contribution, 자신의 창의적인 기여에 대해서. 그쵸? 이 사람 되게 훌륭한 과학자들하고 뭘 보니까, 책을 보니까 그걸 알 수 있었다는 게 옛날이었다면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됐다는 거죠. 뭘 하지 않고도 without은 부정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고, publishing a single book length treatment죠. 그쵸? 어떻게 책 한 권 분량의 그쵸? 글을 써내지 않고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필자는 not A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더 이상 책이 아니고 but B. 그죠? 이제는 논문 혹은 뭐 전기간행물 이런 게 대세가 됐어 라는 거죠. 그게 주제입니다. 그죠? 뭐에 있어서? Scientific Communication에 있어서. 오케이? 자, his status as one of the greatest scientists of all time does not depend on the publication of a single book 이라고 보시면 돼 있죠. 그쵸? 여기서 잡으셨어야 됩니다. 뭘로 잡았어야죠? His status죠. 그의 지위래요. 뭘로서의 지위냐면 one of the greatest scientists of all time이죠. 역대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얻게 된 그의 지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his가 가리키는 바가 지금 바로 앞 문장에 지금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 이 삽입 문장은 변곡점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쵸? 변곡점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보통 어떤 근거로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지시어와 접속 부사였는데 얘는 뭐를 지금 줬던 거야? 지시어를 준 거라고 봐야죠. 자, 이런 거를 제가 굳이 귀찮게 이렇게 옆에 어떻게 써 넣은 이유는 근거를 잘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으로 직접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 요런 케이스에서는 요렇게 근거를 제시하는구나. 변곡점인 경우엔 요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변곡점이 아닌 경우엔 이렇게 제시하는구나 라는 걸 그냥 제가 말하는 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그것들을 확인을 해 나가시라고요. 그래야 어떤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풀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지위. 그럼 히즈가 가리키는 바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누구야? 아인슈타인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앞문장에 있었던 내용은 뭐야? 책을 굳이 출간하지 않고도 자신의 레퓨테이션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 예컨대. 그렇죠? 그런 예시가 나오는 거지. The revolutionary ideas that earned Einstein his Nobel Prize라고 돼 있죠. 그렇죠? 아주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그렇죠?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혁명적 사상. 즉 concerning이라고 하게 되면 about이랑 같은 뜻이야. 뭐와 관련된 거야?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죠. 그렇죠? 특수 상대성 이론 그리고 the photoelectric effect. 그렇죠? 뭡니까? 앞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광전 효과라고 부르는 것들.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appeared as papers in the blah blah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뭘로 등장을 했냐면 어떻게 페이퍼로 등장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B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앞 내용과 똑같습니다. For instance 앞에서는 뭐였어요? Not single book, not A였단 말이야. Not A와 뭐는 똑같은 거야? B는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쵸?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받아준 게 그 다음 문장. 그의 지위는 does not depend on. 여기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 A가 나오겠지. On the publication of a single book이죠. 책 한 권 분량을 출간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쵸? B만으로도 충분했다. 논문들만으로도 충분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답이 되는 게 바로 몇 번?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3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9번이 지금 3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쵸? 얘도 변곡점이 아니었어요. 보시면 뭐 접속부사 같은 게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분류해 드렸던 거에 따르면 변곡점이 아닌 경우 앞에서는 for instance 같은 접속부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아예 접속부사 자체가 없는 경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명시적인 근거를 준다. 지시어나 접속부사를 주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시어를 주지 않았고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접속부사를 단서로 주고 있습니다. 그치? 이런 데이터들을 스스로 축적을 해 나가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a supply schedule refers to ability of a business to change their production rates to meet the demand of consumers라고 돼 있죠. supply schedule은 뭐 공급 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공급 일정이라는 거는 가리킵니다. 뭐를 가리켜요? 능력을 가리키고 누가 갖고 있는 능력이야? a business죠. 그렇죠? 어떤 사업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고 자, 뭘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change their production rates죠. 그렇죠? 그들의 생산 속도를 바꿀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eet the demand of consumers.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생산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게 supply schedule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자, some businesses are able to increase their production level quickly in order to meet increased demand 라고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어떤 사업체들은요, 할 수 있대요. 자신들의 생산 수준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뭐 하려고? 늘어난 수요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코로나19 이 질병이 처음 막 확산할 때 마스크 수요가 엄청 났는데 거기에 못 따라갔던 거잖아. 그치? 생산 속도가. 근데 어떤 기업체들은 뭐 공장을 뭐 빨리 짓는다든지 라고 해서 생산량을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빨리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쵸? 근데 또 어떤 기업들은 그러지 못하는 기업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글의 강조점은 그러지 못하는 기업에 맞춰져 있다. 자, however가 나왔다는 건 앞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뒷 내용이 지금부터 중요하다는 거야. 늘 however D를 잘 봐야 돼요. sporting clubs죠. 그쵸?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되겠고 스포츠 클럽들은요 have a fixed죠.
맞아요. 굉장히 고정된 그걸 달리 말하면 쉼표 찍고 or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동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선택이 아니야 지금. 그쵸? 두 개가 같다는 겁니다. inflexible이에요. inflexible은 유연하지 못한 거고요. 그쵸? 그걸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inelastic. 엘라스틱이 어떤 탄력성이 있는 이런 뜻이죠. 탄력적이지 못한 비탄력적인. 그죠? 얘가 전부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production capacity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일종의 뭘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까? 문제점. 스포팅 클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제한돼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자, 요 내용이 일단 처음 나온 거잖아요. 스포팅 클럽이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상의 문제점이 그게 뒤에서 구체화가 되겠지. 그지? 자, they have what is known as a fixed supply schedule 이라고 돼 있죠. 자, 이 스포팅 클럽은요. they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서 나온 스포팅 클럽을 가리킬 것이고요. 그쵸? 얘들은 뭐라고 알려진 것을 갖고 있냐면 a fixed supply schedule이죠. 그쵸? 고정된 생산 스케줄이라고 알려진 걸 갖고 있다. 얘 뭐랑 똑같은 거죠? 앞에 나왔던 fixed or inflexible inelastic production capacity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it is worth noting that 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 점을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쵸? 뭐가? This is not the case. 자, be the case라고 했을 때 the case는 사례로 해석하지 마시고 true라는 의미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게 사실이 아니야? For sales of clothing, equipment, memberships and memorabilia 라고 돼 있고 이런 매출입니다. 어떤 의복의 매출 혹은 뭐 장비의 매출 혹은 뭐 멤버십 그쵸? 어떤 뭐 회원권 아니면 뭐 기념품 이런 것의 매출에는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this가 지금 가리키는 건 뭐라고 봐야 되냐면 fixed supply schedule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포팅 클럽에서 하는 것들 가운데 뭐 기념품 판매라든지 맞아요. 뭐 저지 같은 거 이제 팔잖아요. 그쵸? 어떤 유니폼 판매라든지 뭐 장비 판매라든지 이런 건 픽스드에 속하지 않아. 얘들은 충분히 일라스틱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bu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런 측면이 아니라 픽스드한 측면인 거예요. 그쵸? But clubs and teams can only play a certain number of times during their season 이라고 돼 있죠. 얘들은 오직 어떻게 할 수 있다. 제한된 숫자의 경기만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앞에서 나왔던 fixed production capacity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봐야죠. 이게 필자가 계속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친 게 같은 내용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때는 당연히 모르는 단어도 찾아보시고 내가 해석을 정확히 했는지도 점검을 해보셔야겠지만 그걸 넘어서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는 이런 패러프레이즈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 사실상 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에서 반복이 되고 있구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건 필자가 그만큼 강조를 하고 싶다는 뜻이겠지. 아, 주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꼭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독해가 느는 거예요. 자, if fans and members are unable to get into a venue, that revenue is lost forever 라고 지금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앞부분에 나온 거를 구체화시켜 준 거야. 예시를 통해서 구체화시켜 준 거라고 보면 되겠고 한정돼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팬과 구성원들이 unable to get into a venue입니다. venue는 장소인데 뭐 경기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스포팅 팀이니까 그 안에 진입할 수가 없다면 that revenue 어떻게 그 매출은요 is lost forever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지금 돼 있어. 그치?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스포팅 클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산 능력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For example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for example 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순접의 접속 부사입니다. 앞에서 일반화된 내용을 구체화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여기도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The supply of a sport product can be increased 라고 돼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자, 뭐라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는 스포츠 프로덕트의 공급이 제한된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어떤 방법으로? Providing more seats,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고 Changing the venue, 그쵸? 경기장 자체를 아예 바꾸고 Extending the playing season, playing season을 더 연장하거나 or even through, 그쵸? 연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TV, 라디오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해결책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앞부분에 있었던 건 분명히 문제점을 다룬 부정적인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for example로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균열이 있구나 라고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인 것이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접속 부사가 여기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엔 for example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이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삽입할 문장을 넣어 보겠습니다. Although sport clubs and leagues may have a fixed supply schedule이죠. 이게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금 나왔던 거 아니에요? 물론 Although는 아까 뭐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Of course랑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그 뭡니까? 어떤 논리 구조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통념이 나오는 거죠. 스포츠 클럽과 리그는요, 어떻게 고정된 서플라이 스케줄을 갖고 있지만, 자, 강조점이 이제 더 이상 이게 아닌 거예요. 뭘로 넘어간 거야? 이게 가능해졌다. 해결책으로 지금 넘어간 거죠. 그렇죠? 뭐가 가능해졌어? To increase the number of consumers who watch죠. 그걸 보는 관객의 수를 늘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게 가능한 방법을 설명한 게 뒷부분에서 구체화시켜 설명한 게 뒷부분에서 나온 것이죠. 얘와 얘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for example의 기능인 거야. 그치? 그럼 답이 되는 건 바로 몇 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삽입 유형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자, 요약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뭐를 활용했죠? 삽입 문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지문으로 들어갔잖아. 그렇게 했을 때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의 격차는 요약문에서 훨씬 더 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얘는 물론 지문을 읽고 요약문을 봐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요약문을 읽고 지문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문이라는 거는 일종의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자기 패를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여준 상태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 출제자의 약점을 최대한 파고들고 이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약문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건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요약문을 해석도 해보고요. 맞아요? 전 아까 삽입할 문장을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맥락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요약문은 주제가 그 안에 압축이 되어 있고 하나의 완결된 아이디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석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우리가 게싱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해석도 해보고 그리고 분석도 해보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요약문을 먼저 읽었을 때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이 글이 이런 소재를 담고 있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글은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 예를 들어 연구 실험이 여기서 나오고 있네. 어떤 주제를 연구 실험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네. 아니면 A와 B의 대조를 통해서 글을 전개하고 있네. 아니면 뭐 인과관계가 여기선 중요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쵸? 오케이. 전개 방식을 알 수 있어. 요게 최소한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야. 자, 더 나아가서 이 요약문 안에서의 관계만 잘 분석을 하면 정답에 근접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평가원에서 출제를 한 문제조차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특별히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잘못 출제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약문이라는 문제 유형이 갖고 있는 어떤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걸 반드시 어떻게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문 유형이 의외로 정답률이 낮아요. 막 40%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문을 읽고 거기서 승부를 보려고 했기 때문이야. 요약문 지문이 의외로 지문들이 굉장히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생으로 읽고 그거를 승부를 보려고 하면 굉장히 낭패를 겪을 가능성이 크고요. 반드시 요약문을 거쳐서 지문을 읽게 되면 내가 어떤 정보에 집중을 해야 될지 아는 상태로 목적의식이 분명한 상태로 지문을 읽기 때문에 훨씬 풀기가 수월해집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약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physical distance between people 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가 is blah blah by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게 relationship stat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 어찌어찌 하게 된다. 자, 둘 사이에 지금 어떤 관계죠. physical distance와 relationship stress 사이의 관계가 분명히 앞에서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러나 즉 but이 나왔다는 건 앞부분이 일종의 통념이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but 뒤에 나온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문의 내용도 통념 반박 구조로 돼 있을 거라는 걸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지? 그래서 어떤 역접의 접속 부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앞부분에서 A란에 들어갈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뒷부분에서 B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when the distance is not appropriate 이라고 돼 있고 그 거리라는 게요. 적절하지 않을 경우. 그죠?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appropriate이라고 하게 되면 적절한, proper의 의미도 있지만 sufficient, 충분한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their non-verbal communication이죠. 그들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어찌어찌 한다. 맞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establish a comfortable psychological distance라고 돼 있죠. 즉 어떻게 편안한 뭐예요? 심리적인 거리를 확보하게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물리적인 거리가 확보가 되지 않을 때 심리적인 거리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렇게 확보하게 되는 방법이 B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Non-verbal communication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책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문장을 보시면 Distance is a reliable indic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 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잘 볼까요? 우리가 찾았던 게 나왔습니다. Distance와 relationship이 지금 나왔어요. 맞아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라는 건요. 믿을 만한 지표가 됩니다. 자, 인디케이터라는 건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쵸? 뭘 보여주냐면 디스턴스가 뭘 보여줘요? relationship을 보여준다. 그쵸? relationship을 보여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와 뭐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서 예시가 주르륵 나오게 돼요. 어떤 예시가 있냐면 처음 보는 사람은요 당연히 더 멀리 서 있게 되죠. 그쵸? 누구보다 지금 비교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Further apart than do acquaintances죠. 그쵸? 지인들보다는 처음 보는 사람이 당연히 좀 멀찍이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지인은요,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누구보다는 친구보다는 좀 서먹서먹하니까 좀 거리를 두고 있을 것이고, 또 친구는요, 누구보다는 또 멀리 떨어져 있을까? 연인보다는 또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떤 서 있는 거리, 그쵸? 서 있는 거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Sometimes, of course, these rules are violated.라고 돼 있죠. 그쵸?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룰이 앞에서 나왔던 룰이 지금 뭐야? 일종의 통념인 것이고 그게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역접의 접속 부사는 안 나왔지만 앞에서 나온 게 통념이라면 그게 위반이 되는 경우 그쵸? 일종의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부터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A의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리가 어떻게 그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여기 있었어야 되는 거야. 물리적인 거리가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가 그들의 relationship status, 그렇죠? 그들의 뭐에 의해서 어떤 관계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 의해서 어찌어찌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관계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라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아니면 관계에 의해서 숨겨진다 얘는 될 수가 없을 것이고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맞죠. 맞아요?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디스턴스도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치? predicted, 그쵸? 관계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게 될 테니까 measured, 측정 가능하다도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을 제외하고는 다 답이 될 수 있는, 그쵸? 내용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자, 일단 답을 많이 좁히진 못했습니다. A에서는 아마 B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recall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를 떠올려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꼭 for example이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일반화된 내용에서 구체화된 내용으로 갈 수 있어요. 일반화된 내용은 뭐였어? 이 룰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recall the last time you rode 20 stories in an elevator 라고 돼 있죠. 자, 마지막으로 네가 20층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던 걸 기억해봐. 근데 그 엘리베이터는 packed with라고 하게 되면 filled with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뭘로 가득하다. 그쵸.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가득하죠. 그쵸. 근데 엄청 밀집돼 있는 거지. 가까운 사람들도 아닌데. 그쵸. 그래서 앞에서 나온 룰과는
거리가 먼 상황인 것이지, 그치? 자, 그랬을 때 the sardine-like experience라고 돼 있고, 그쵸? sardine-like은 밑에 나오지만, 그죠? 통조림 안에 있는 것처럼 빽빽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험은요, no doubt, 의심할 필요 없이 made the situation a bit uncomfortable이죠. 그쵸? 어떻게 그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 with your physical space violated 라고 돼 있죠? 자, 분사 구문이에요. with 명사 PP 형태가 나온 겁니다. violated는 여기서 어떻게 과거분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너의 물리적인 공간이 침해된 거지. 그치? 그 디스턴스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지 않은 거지. 이게 지금 아까 어디서 나왔던 거야? 아까 이거잖아요. When the distance is not appropriate 이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가 되는 거야. 맞아? 이게 일종의 원인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뒷부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점에 대한 너의 해결책은 have tried to create a psychological space죠. 자, 요건 나왔던 내용입니다. 뭘 만들려고 해? 심리적인 거리를 확보하려고 한다. 맞아요? 아까 그게 어디 있었죠? 그죠? Establish a comfortable psychological distance로 있었지. 그치?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뭔지가 이제 밑에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자,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가? by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이겁니다. avoiding eye contact이죠. 그죠? eye contact은 뒤에 나온 걸로 따지면 뭐야?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어떻게 눈을 마주치길 피한다 라고 지금 돼 있고요. avoid는 이걸 안 한다라는 의미잖아. not a, but instead입니다. 그쵸? 대신에 자, instead나 rather는 이렇게 앞에 부정어가 나올 거라고 그랬어. 그걸 안 하고 focusing on the elevator button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걸 피하고, 그쵸? 어디에? M1 엘리베이터 버튼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심리적인 거리를 만들려고 애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by reducing closeness in one non-verbal channel by eye contact 이라고 돼 있죠. 오케이? 여기 by 이하로 나온 부분은요, 앞에서 by 이하로 나왔던 부분과 같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by avoiding eye contact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것과 마찬가지로 reducing closeness죠. 어떻게? 가까움을 줄여준다. in non-verbal channel이죠. 그쵸? 어떻게 비언어적인 경로를 통해서 가까움을 줄여준다는 거죠. 즉, 눈 마주치는 걸 피한다는 겁니다. 그쵸? 아이 컨택을 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는 아까 뭐였어요? 그 결과는 psychological space를 확보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compensate for라고 되어 있는데, compensate for는 offset. 즉, 뭐야? 뭔가를 상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뭘 상쇄한다? unwanted closeness죠. 그렇죠? 원치 않은 근접성, 다른 채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채널이라는 건 실제 물리적인 거리를 뜻하는 거겠지? 근데 원치 않는 거잖아. 나랑 별로 가까운 사람도 아닌데 같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을 어떻게 offset, 상쇄하게 된다. 그래서 뭘 확보하게 된다? 심리적인 거리를 확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similarly라고 지금 나왔고요. similarly가 나왔다는 건 앞에서 recall에서부터 시작했던 첫 번째 예시가 있었고, similarly에서부터는 뭐가 나온다는 거야? 예시 2가 나온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죠. 그렇죠? 자, if you are talking with someone이고요. 네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누군가가 sit several feet away at a large table.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테이블에 멀리 떨어진 곳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you are likely to maintain constant eye contact이죠. 이때는 뭐야? 오히려 eye contact을 계속 하려고 한다는 거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그쵸? 상쇄하기 위해서 eye contact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non-verbal communication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아까는 뭐야? reducing을 안 하는 거였다면, 아이 컨택을 안 하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Something you might feel uncomfortable. 그죠? 근데 이건요. 너는 어쩌면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거야. 만약에 네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아이 컨택을 한다는 건 뭐야?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럴 땐. 그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대로 물리적인 거리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아이 컨택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거리,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사람들 사이의 어떤 relationship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determined와 influence는 마찬가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concealed는 아까 안 된다라고 했어요. 예측하거나 측정할 수 있다? 얘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둘 사이의 관계가 indicate의 관계니까. 그렇지? 어느 하나를 보면 나머지 하나를 예측하거나 어떻게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나 그게 통념이었고, 그지?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죠? 그 거리가 적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주 가까운 상태일 수도 있고 아주 먼 상태일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거야. similarly 앞에 있었던 첫 번째 예와 similarly 뒤에 있었던 두 번째 예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들의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함으로써 때로는 그걸 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줄이기도 함으로써 라는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를 확보한다? 편안한 심리적인 거리를 확보한다 라고 지금 돼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decrease가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increase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stop, 또 당연히 아니고요. ignore도 아니고 interpret도 아니고 adjust. adjust는 쉬운 단어로 바꾸면 change가 되겠고 change라는 건 increase가 될 수도 decrease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바로 몇 번?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반드시 요약문을 먼저 읽고 지문으로 가서 답을 찾는 연습 앞으로 계속 하시길 바래요. 자, 넘어갑니다. 자, 장문 독해로 넘어갈게요. 장문 독해 41번, 42번은 상대적으로 난도가 좀 더 있어요. 43번과 45번 문제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당연히 43, 44, 45를 먼저 푸셔야 합니다.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점수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41번, 42번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 얘는 한 중간 정도 난이도, 중킬러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장문 독해이기 때문에 의외로 글이 길면요, 여러분들한테 주는 정보가 많아서 문제를 풀기가 오히려 쉬워져요. 보통 41번이 제목으로 보통은 나오죠. 그래서 대입학인데 다른 앞에서 있었던 24번인가요? 그렇죠? 24번 제목 문제에 비해서는 얘를 푸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왜? 정보를 그만큼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또 뭐가 있어? 어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휘 문제는 정보를 많이 준다고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선지 앞뒤의 맥락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은 42번 문제가 3점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어휘 문제를 통해서 문맥을 잡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래요. 자,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Being able to have a good fight doesn't just make us more civil. It also develops our creative minds 라고 돼 있고 in a classic study 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아주 고전적인 연구에서 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 study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테스트 같은 표현이 나오거나 혹은 experiment라는 표현 그렇죠? 아니면 뭐 research 아니면 뭐 study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얘는 연구 실험이구나. 연구 실험을 통해서 앞에 있었던 일반화된 내용을 뒷받침하겠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앞 내용이 지금 뭐였다는 거야?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연구 실험 결과를 통해서 뒷받침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 연구 실험 결과와 같은 내용이 돼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렇죠? 거기서 패러프레이즈 포인트를 잡으시길 바래요. 자,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being able to have a good fight이죠. 그렇죠? 잘 싸울 수 있는 능력. 이게 뭔 소리야? 당연히 추상적이죠. 잘 싸울 수 있는 능력은요. not just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not just, not only 뒤에는 혹은 not merely. 그렇죠? not merely 뒤에는 통념이 나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나와. Make us more civil. 이건 누구나 아는 내용인 거야. 우리를 더 정중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시죠. 이시 이 글에 뭐라고 봐야 돼? 중심 소재인 거야. Being able to have a good fight이죠. 얘를 X라고 하겠습니다. 원인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 덕분에 뭐가 가능해지냐면 develop our creative muscles라고 돼 있죠. 우리의 창의적인 근육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그쵸? 요 인과관계가 뒤에서 다시 반복이 될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highly creative architects were more likely than their technically competent but less original peers to come from homes with plenty of friction 이라고 돼 있죠. 그쵸? 자, 볼게요.
연구 결과가 바로 나왔어요. 얘는 어떤 연구 실험 어떤 과정이 나오고 뭐 실험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연구 실험 결과로 얘를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둘 사이의 관계가 반복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Highly creative architect래요. 매우 창의적인 아키텍트래. 창의적인 거 아까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잖아. 그치? 매우 창의적인 건축가들은요,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답니다. 그죠?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Then they're technically competent. 기술적으로는 거의 동등하게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나 less original peers죠. 그쵸? 그러나 창의성은 조금 떨어지는 동료들에 비해서 자, come from이야. come from이라는 거는 얘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쵸? 어떤 집안 출신인 경우가 많아? homes with plenty of frictions. X지. 맞아. 아까 뭐가 있었어? fight와 같은 거라고 봐야죠. 맞니? 갈등이 제법 많은 집안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돼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plenty라는 거는 plenty of는 a lot of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맞다고 봐야죠. 방향을 특별히 바꿔준 게 아니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 XY 관계 알겠습니까? 뭔가 갈등이 많은 집에서 창의성이 생긴다. 혹은 갈등이 많은 관계에서 창의성이 생긴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요 인과관계 꼭 기억하십시오. 계속 반복이 될 거야. X는 갈등이고요. 혹은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생기는 Y는 지금 뭐라고 봐야 돼? 창의성. 요 관계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오케이. 다음 볼게요. They often grew up in households that were tense but secure, as psychologist Robert Albert Notes라고 돼 있죠. 그쵸?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야? 창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야. 맞아?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랐대요. 어떤 집에서 자랐냐면 tense but secure죠. 그쵸? 굉장히 뭐가 있어? 긴장감이 있는 집에서 자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긴장감이 있는 집에서 이런 창의적인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심리학자인 로버트 알버트가 언급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 사람의 언급에도 똑같은 관계가 있을 거야. The creative person to be comes from. 또 나왔네. 자, come from이라는 건 계속해서 요 인과관계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죠. 그쵸? 창의적인 사람이 될 이 사람들은요. 그쵸?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었다. 이런 가정 출신이었고. 그쵸? 그럼 여기엔 뭐가 나와야 돼? X가 나와야 돼. 즉, X의 내용은 뭐였어? 갈등과 싸움이 많은. 그쵸? 그런 곳이야. anything but 이란 표현이 살짝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자, 뭐를 제외하건 어떤 것 이란 의미니까 얘는 절대로 아니야 라는 뜻이란 말이야. 즉, 얘는 뭐랑 똑같아? never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오케이. 얘는 절대로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harmonious는 절대로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X의 내용인 거잖아요. harmonious는 싸움의 완전히 반대말인데 never가 그걸 방향을 바꿔줬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뭐 갈등이 많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조화로운이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쵸? 자, the parents weren't physically or verbally abusive라고 돼 있고, 자, 부모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물리적으로나 혹은 어떤 뭐 말 같은 걸로 아이들을 학대하지는 않았어요. 학대하진 않았지만 they didn't shy.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뭐도 아니야? shy away from conflict either 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갈등을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shy away from 자체가 일종의 부정어라고 볼 수 있죠. 얘를 멀리하는 거니까 갈등을 멀리한 것도 아닙니다. 갈등을 가까이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 not harmonious와 not shy away from conflict는 같은 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계, 갈등과 싸움 속에서 창의성이 오히려 꼽혔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instead of telling their children to be seen but not heard, they encourage them to stand up for themselves 라고 돼 있고, 자, 여기서 나오는 they가 가리키는 건 누구라고 봐야 돼? 앞에서 나온 parents라고 봐야죠. parents는 어떤 태도를 가졌다고? Not shy away conflict. 그쵸? 갈등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죠? 갈등을 멀리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야. 그치? 자, instead of가 나왔다는 거는 not이죠. 부정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To be seen but not heard죠. 맞아요. 그쵸? 그러면 얘와 반대되는 내용이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걸 하지 않고 이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A라면 거기에 반대되는 B가 여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쵸? 뭐라고? 아이들한테 뭐 하라고? To be seen.
선생님한테 보이는 거죠.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보이되 but not heard죠. 어떻게 네 목소리를 높이진 마. 네가 말하는 게 들리도록 하진 마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침묵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침묵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럼 A가 지금 침묵이었단 말이야. 그쵸? 그럼 B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목소리를 높이는 게 돼야죠. 목소리 업, speak up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뭘 하라고 시킨 거야? Stand up for themselves. 그쵸? 자기 주장을 굽히지 마. 네 주장을 떳떳이 펼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쵸? 그걸 하도록 encourage 했다. discourage 않고 오히려 그걸 부추겼다. 어떻게 그거를 더 어떻게 고무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맥락상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두 개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야. The kids learn to dish it out. 그래서 아이들은 뭐 하는 법을 배우냐면 dish it out이죠. 얘가 똑같은 거죠. 그쵸? 자기 목소리를 높인다. 남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회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and take it. take it은 여기서 it은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판을 하기도 주저앉지 않고 비판을 받는 것도 비판을 받고 그걸 수용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게 아까 뭐야? being able to have a good fight. 그쵸? 잘 싸우는 법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쵸? 자, that's exactly what happened to Wilbur and Orville Wright, who invented the airplane이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정확히 누구에게 일어났던 일이야? 라이트 형제. 그쵸? 비행기를 발명을 한 라이트 형제에게 일어났던 일이야. 자, 비행기를 발명을 했다잖아요. 그쵸? 이게 결국에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창의성을 발현을 한 거고요. 그쵸? 그 일어난 일이라는 건 결국엔 뭘 뜻하겠어요? X를 가리키겠지. 그지? 일어난 일이라는 건 결국에 갈등이 많았다. 그게 예측이 돼야 돼, 얘들아. 그지? 오케이. 자, when the Wright brothers라고 돼 있고, 자, 두 번째 문단부터는 라이트 형제의 일종의 예시가 나오는데, 그 예시라는 건 뭐야? 일반화된 문장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게 이 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여기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When the Wright brothers said they thought together. 자, 라이트 형제가 말을 했을 때 그들이 함께 생각을 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what they really meant. 자, 이 사람들이 뜻했던 바는 이런 거였대요. 맞아? 뭐라고? They fought together. 그들은 함께 싸웠어요 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다. 뭐 이런 겁니다. When they were solving problems. 자, 그들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they had arguments죠. 그들은 뭘 했다? arguments를 했다. 그렇죠? have arguments라는 게 결국엔 뭐랑 똑같은 거야? fought together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That lasted but not just for hours, but for weeks and months at a time 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리고 그 분쟁이라는 것은 단지 몇 시간만 지속이 된 게 아니라 거의 몇 주 동안,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기도 했다. 그쵸? 그런 다툼 끝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나오는 거야. 자, they didn't have such ceaseless fights because they were angry라고 돼 있죠. 그쵸?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 not이라는 게 싸우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요. 걔들이 화가 났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한 게 아니야.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Not because의 의미로 봐야 돼. 싸우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그쵸? 그들은 싸운 거죠. 그쵸? Such ceaseless fight이잖아. 그치? ceaseless라는 건 중단 없는. 그치? 그게 앞에서 뭘로 나온 거야? Lasted not just for hours, but for weeks, months at a time과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죠. 그쵸? 그렇게 중단 없는 싸움을 했던 것은 얘들이 막 화가 나서 그랬던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오케이. They kept quarreling. 그쵸? kept quarreling은 앞에서 나왔던 뭐랑 똑같은 거야? ceaseless fight과 똑같은 거죠. 그쵸? kept quarreling이야. 계속해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쵸? 계속해서 말다툼을 했던 이유는 they enjoyed it. 그 자체를 즐겼고요. and learned from experience.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의성이 발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I like scrapping with orb죠. 그쵸? Wilbur reflected. 저는 논쟁하는 거, 다투는 거 좋아했어요. 그쵸? 그 형제와 다투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쵸? 자, as you see, 자, 네가 알게 될 것처럼 it was one of their most passionate and prolonged arguments라고 돼 있어요. 그쵸? 뭐 일종의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들의 가장 열정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됐었던 arguments가 맞아요. 뭘로 이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led가 나온다는 건 뭐야? 인과관계인 거죠. 그렇죠? argument 덕분에 뭘로 이어졌다가 돼야 돼? y가 이어졌다라고 돼야 되고 y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결국엔 뭐예요?
창의적 결실 이라고 봐야죠. 즉 방향성으로 따지면 플러스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argument 좋아요가 이 글의 방향성이니까 led them to 그들로 하여금 support a critical assumption이죠. 아주 핵심적인 assumption을 가정을 지지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가정의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서포트가 맞을 수도 있고 혹은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가정이냐면 had prevented죠. 막았대요. 뭘 막아? 인간이 어떻게 창공을 가로질러 나는 걸 막았던 가정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 가정이라는 건 잘못된 과정인 거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 가정 때문에 사람들이 창공으로 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어떤 생각, 그게 여기서 critical assumption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논쟁 때문에 어떻게 critical assumption을 뭐 피할 수 있었다. critical assumption에 도전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방향성이 틀린 겁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꿔줬어야 돼요. 얘가 플러스의 방향성이 되도록. 그죠? 그러면 서포트 대신에 여기서 지금 나온 거는 rethink예요. rethink라는 건 다시 재고한다라는 거니까 재고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question. 그렇죠? 뭐 물음을 던진다라는 게 나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doubt. 그렇죠? 뭔가에 대해서 의심하다. 그렇죠?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여기선 맞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2가 답이었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휘 문제에서는요. 자, 그러면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아까 정리했고 그리고 반복해서 나왔던 이 관계가 제목에서도 표현이 돼야 돼요. 1번부터 볼게요. The power of constructive conflict. 그쵸? 어떻게 건설적인 conflict. 그쵸? 갈등이 갖고 있는 힘. 그쵸? 그 힘이라는 게 결국엔 뭘로 연결이 된다? 창의성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바로 몇 번? 1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2번, lighten tense moments with humor 라고 돼 있죠. 자, tense moments를 lighten, 가볍게 만든다, 유머를 통해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strategies to cope with family stress죠. 가족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 전혀 아니고요. 자, compromise, 타협입니다. key to resolving conflict라고 돼 있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바로 타협이다. 전혀 아니죠. 자, rivalry between brothers라고 돼 있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물론 예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근데 그 전에 방향성에서 틀렸습니다. 자,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크라이시스라고 마이너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글은 오히려 그런 갈등에 대한 찬미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바로 몇 번?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됐고요. 42번은 아까 우리 확인했던 것처럼 2번에 있었던 support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고? rethink나 question이나 doubt과 같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로 바꿔줘야 한다. 자, 43, 44, 45번 볼게요. 얘는 쉬운 문제죠. 자, 일단 A번이 늘 맨 앞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A번을 읽고 B, C, D의 첫 문장을 보면서 순서를 잡아 나가시고요. 그쵸? 순서를 잡아 나가시면서 중간중간 뭐가 있을 거야?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인을 가리키는 게 돼야 되는 거야. 자, 볼게요. John was a sensitive boy죠. 존은 아주 예민한 친구였대요. 그렇죠? Even his hair was ticklish라고 돼 있죠. 그의 심지어는 그의 머리카락을 가지고도 간지럼을 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마침표네요. 자, when breeze touched his hair, 그렇죠? 그래서 산들바람이 그의 머릿결을 살짝 터치를 하게 됐을 때 he would burst out laughing이죠. 그렇죠?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라는 거죠. And when this ticklish laughter started, 그래서 이렇게 간지럼에서부터 시작이 된 웃음이 뭘로? No one could make him stop이죠. 누구도 그 웃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John's laughter was so contagious라고 돼 있고 존의 웃음은요 너무너무 contagious하다는 거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when John started feeling ticklish라고 돼 있고 존이 어떻게 간지럼을 느끼기 시작할 때 everyone ended up in endless laughter라고 돼 있죠. end up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야. 그치? 결국 끝없는 웃음으로 휘말려가게 됐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he tried everything to control his ticklishness. 그쵸? 그의 어떤 간지럼을 통제할 만한 모든 것을 다 해봤대요.
맞아요? wearing 1,000 different hats죠. 그쵸? 어떻게 거의 1,000여 개의 모자들을 써보기도 했고, using ultra strong hairspray죠. 그쵸? 엄청 강력한 헤어스프레이를 써보기도 했고, shaving his head죠. 아예 그냥 삭발을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But nothing worked죠. 그러나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one day he met a clown in the street죠. 자, 어느 날 그는 어떻게 광대 한 명을 거리에서 만났대요. 그죠? The clown was very old and could hardly walk이죠. 자, 이 광대는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대요. But when he saw John in tears죠. 근데 존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존은 지금 간지럼 때문에 고통받는, 그쵸? 그 친구야. 그랬을 때, he는 지금 누굴 가리키죠? 클로운입니다. 어떻게 다가가서 누구를? 힘이 가리키는 건 존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존을 cheer up 해줬다. 존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됐고요. 자, B번 보겠습니다. All were full of children who were sick or orphaned, children with very serious problems라고 돼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all은 여기서 일종의 뭐라고 봐야 돼? 대명사라고 봐야 돼. 그럼 all이 가리키는 바가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선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앞부분에서는 있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럼 B는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A 다음에 올 때 다음 It didn't take long to make John laugh and they started to talk. 이게 맞네요. 그쵸? 이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쵸? 이시 가리키는 건 형식상의 주어로 보셔야 하고 투부정사 이하를 내용상의 주어로 보셔야 합니다. 맞아요? 존을 웃게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they started to talk이죠. 그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바는 누구다? 존과 그 광대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마도 뭐가 맞다? C가 맞다라고 보셔야 돼요. 얘가 아직도 있었네. 자, C가 맞는 겁니다. 일단. 그쵸?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 D를 확인해 볼게요. And he added라고 돼 있고 he added라는 거는 뭐야? 자기가 했던 말이 있고 거기에 말을 더 보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가 했던 말이 앞에 있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없었다. 그러면 C가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John told him이고요. 자, 힘이 가리키는 건 지금 클라운입니다. 광대에게 얘기를 했겠죠. 존이 존에게 얘기했을 리는 없잖아. 그러면 아까 앞에 있었던 A가 답이거나 아니면 C가 답일 수밖에 없죠. 지금 두 개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쵸? 오케이. About his ticklish problem이죠. 그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간지럼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Then he asked the clown how such an old man could carry on being a clown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광대에게 물어본 거예요. 맞죠? 뭘 물어봤을까?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든 사람이 carry on ing라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광대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것이고 I have no one to replace me죠.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단다 라고 광대가 대답을 하고요. And I have a very serious job to do.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거죠. 그렇죠? And then he took John to many hospitals, shelters and schools. 그렇죠? 그리고 존을 데리고 뭐 여러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숙자 쉼터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he added가 나왔는데 아니죠. 앞에서 뭔가 말을 한 게 있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얘는 아니고 그럼 어디로 갈 거야? B로 가는 게 맞겠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나온 all은 대명사라고. 그쵸? all이 가리키는 바가 아까 지금 뭐예요? C의 마지막에 있었던 뭐를 가리키는 거야? hospitals, shelters and schools 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자, 이 모든 장소들이 뭘로 가득 차 있었냐면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프거나 아니면 고아였거나 혹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But, 그러나 As soon as they saw the clown 이라고 돼 있죠. 그 아이들이 그 광대를 보자마자 their faces changed completely죠. 그쵸? 얼굴빛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맞아요? lit up with죠. 어떻게? 뭘로 빛났다? 미소로 빛이 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쵸? That day was even more special. 그날은 특별히 더더욱이 특별했는데. 그쵸? 왜 그랬을까? In every show. 자, 모든 쇼에서 John's contagious laughter. 그쵸? 존의 그 전염성 강한 웃음이 would end up making the kids laugh a lot죠. 그쵸? 결국 거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웃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존의 재능이 빛나는 순간이지. The old clown winked at him 이라고 돼 있고. 자, 존을 가리켜서 이제 윙크를 한 것이죠.
그쵸? 존을 가리켜서 윙크를 했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Now, do you see what a serious job it is? 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 알겠니? That's why I cannot retire even at my age. 그래서 나는 심지어 지금 같은 나이에도 은퇴를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좀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 지시어와 관련된 답이. 자, A번과 B번은 전부 누굴 가리킨 거였어? 존을 가리킨 거였던 반면에, 그쵸? 근데 C번에 있는, 그쵸? C번에 있는 힘은 누굴 가리킨 거야? clone, 그쵸? 지금 뭡니까? 광대를 가리켰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오케이, 됐고요. C가 그래서 답이었던 것이고 순서도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순서도 그래서 마지막에 가는 게 지금 뭐라고 보셔야 돼요? C, B, D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he added라고 돼 있고 he가 가리키는 건 누가 되는 거야? 클론이 되겠죠. 클론이 했던 얘기가 아까 B의 마지막에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광대가 말하길 Not everyone could do it죠. 자, 이거를 문법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not과 이 전부를 나타내는 every라든지 아니 all이라든지 both라든지 always라든지 이렇게 전부를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쓰이게 되면 부분 부정이 돼요. 전부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뜻이죠. 모두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He or she has to have a special gift for laughter. 그쵸? 어떤 그는 혹은 그녀는 어떤 웃음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This said, 자 이렇게 여기선 지금 뭐냐면 분사 구문인 거예요. 이것이 말해지고 나서, 그렇죠? 이것이 말해지고 나서 the wind again set off John's ticklishness죠, 그렇죠? 바람이 다시 한번 전의 간지러움을 set off 했다는 건 뭔가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his laughter, 그렇죠? 그의 간지러움과 여기서 his가 가리킨 건 역시 John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존의 웃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고요. After a while, 자 얼마 뒤에 John decided to replace the old clone. 그렇죠? 그 늙은 광대를 내가 대신하겠어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죠. From that day onward, 자 그날 이후로 the fact that John was different actually made him happy죠. 자 존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 그쵸? 그 간지럼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 사실이 actually made him, 그쵸? 존을 실제로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 Thanks to his special gift죠. 그게 일종의 그의 재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순서 문제는 답은 뭐가 돼요? C, B, D.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44번 뭡니까? 지칭어 추론 문제에서는 몇 번? C번. 그쵸? 이 답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일치 불일치 보겠습니다. 간지럼을 타지 않으려고 온갖 시도를 했다. 앞에 나왔었죠? 그쵸? 자 전염성 있는 웃음으로 아이들을 많이 웃게 했다. 역시 맞습니다. 광대에게 그렇게 늙어서도 어떻게 계속 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맞죠? 그쵸? 광대와 함께 여러 병원과 보호시설 학교에 갔다. 맞고요. 광대의 뒤를 잇지 않기로 했다가 아니라 잇기로 했다기 때문에 답은 바로 몇 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다 마무리했네요. 그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그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시험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발전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복습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모르는 단어도 찾고 그리고 해석하는 법도 연습을 하되 패러프레이즈 포인트 잡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번에서 또 좋은 수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